네, 안녕하세요. 콴달러군에서 중동중 3학년 내신 대비를 진행하게 된 오유빈입니다. 중동중 시험은 어떻게 다른지, 그에 따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중동중 수학은 공식 하나 외워서 숫자 대입하는 식의 친절한 문제는 내지 않습니다. 단순 계산을 넘어서서 두 가지 이상의 개념을 섞어버리는 사고력 문항이 핵심인데 그 원리를 파고들지 않고 유형만 암기한 학생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70점대밖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동중 선생님들은 자체 제작한 신유형을 킬러 문항으로 내놓아요. 중동중 수학은 중동중만의 변형 문제를 제작해서 내기 때문에 문제집만 반복해서 푼 아이들은 이 낯선 문제가 등급을 가르는 좀 한 방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 3개년 기출을 보면 모두 서술형 네문항씩 출제되고 있는데 거의 철칙처럼 좀 지켜지고 있어요. 근데 그 의미는 단순히 답을 맞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논리적으로 풀었는가를 아주 깐깐하게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동중 내신은 학교 프린트물 비중이 좀 높습니다. 킬러 유형들도 좀 잘 보면 학교 선생님들이 주시는 심화 프린트에서 변형되어 나오기도 하고 정말 킬러 문항의 히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집을 많이 푸는 것보다도 이것을 얼마나 잘 분석했는지에 따라 점수가 좀 결정되기도 한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최근 3개년 기출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중동중은 기출 기반의 출제율이 좀 높은 학교이기도 해서 기출을 분석하고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23년도에는 흔한 기본 유형으로 중심, 반지름 길이도 똑같이 내서 PQ 좌표만 찾으면 쉽게 풀어낼 수 있도록 했는데 24년도를 보시면 이를 좀 변형해서 원 두 개를 서로 다른 중심에서 돌려버리고 A, B, C, D 좌표를 찾는다고 해서 사실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거든요. 문제를 보면 뭐 1, 2, 3, 4, 5 보기를 줘서 계산까지 해야 된다든지, 뭐 대소 비교까지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좀 시간을 좀 쏟을 수밖에 없게끔 출제를 했고, 또 25년도도 유사 유형이지만 직사각형을 겹쳐버려서 아이들이 자칫 잘못 봐서 좌표 찾기 헷갈리게 하거나 길이도 구하고 원의 넓이까지도 구하게끔 여기서 좀 시간을 좀 많이 소비할 수 있게끔 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유형도 보시면 완전 제곱식에 대한 문제를 3년 동안 계속해서 출제하고 있어요. 네, 그 보시면 난이도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렇다면 26년에는 이걸 좀 더 변형해서 고난도 유형으로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다음 문항은 보시는 것처럼 해가 거듭할수록 점점 난이도가 상승되는 문제로 변형이 되었거든요. 25년에서 18번 문항을 보시면 제곱근이 유리수가 되는 조건만을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약수가 6개인 자연수다라는 조건까지 붙여버리면서 이제 조건이 2개가 돼버린 문제인데 이건 사실 중1 때 배운 약수 성질까지 끌어와야 풀리는 통합 사고력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이들 등수도 좀 갈렸을 것이라 좀 생각은 듭니다. 그 다음 문항은 23년도에는 객관식이 조금 응용돼서 나왔다면 주관식은 기본 문제로 쉽게 출제가 되었다가 25년도에는 또 이 문제로 등급이 갈리게끔 출제가 됐습니다. 23년도에는 정수 소수 부분을 파악해서 계산만 하면 좀 끝나는 문제였는데 25년도에는 부등식을 이용해서 범위를 판단해야 정수 부분을 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문항수가 매년 하나씩 줄어들고 있어요. 이 문항수가 줄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한 문제당 배점이 5점대로 높아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번의 실수로 5점이 날아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전략을 짜야 하느냐? 우선 점수대별로 맞춤 학습 계획을 짜셔야 하는데요. 저는 일단 학생들 등원하면 1회차 수업부터 기출 먼저 풀려보고 판단해 보려고 합니다. 이전 2학년 이야기 점수로 판단하기에는 기하와 대수 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선 25년 기출풀이를 통해서 파악해 보고 그다음 70점대 미만이라면 이건 이 학생은 실수가 반복적이고 개념부터가 좀 일단 덜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한 번에 100점을 좀 목표로 한다기보다는 킬러 문항 두세 개는 당장은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문항들은 무조건 맞을 수 있게끔 그것만 실수 없이 맞아도 80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만약 70점대다 하면 서술형에서 깎이지 않게끔 좀 배점을 확보해주고 80점대면 이제 킬러 유형을 못 맞추고 좀 서술형에서 깎여서 그런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앞문항에서 실수 없이 시간을 단축시키고 킬러 문항 대비 연습 위주로 좀 학습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90점대면 고난도 문제풀이로 좀 사고를 확장시키고 다양한 킬러 문항들을 접할 수 있게끔 맞춤 플랜으로 좀 진행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자면 우선 중동중 내신 대비는 직보를 제외하고 6회차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매회 중동중 대비 실전 모의고사를 좀 함께 실시합니다. 자세하게는 왼쪽에 작성해 놓기도 했는데 최근 3개년 기출을 풀이하면서 유사 유형으로도 실전 대비를 하고 그다음에 객관식 앞부분 15번 문항까지는 무조건 실수 없이 15분 내 정도 풀이해서 남은 시간은 서술형 문제랑 킬러 두세 문제에 배분할 수 있도록 좀 타임어택 훈련을 함께 진행합니다. 그리고 서술형 100점이 20점이나 되기 때문에 서술형도 분명히 대비를 해야 해요. 근데 우리 남학생들 다 아시잖아요. 식 쓰는 거 싫어하고 머릿속으로 다 풀었다, 암산했다 하면서 씩 건너뛰고.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선생님들도 너무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서술형 기준이 굉장히 깐깐하기 때문에 중간 과정이 생략되었다든지 조건을 명시하지 않았다든지 좀 이런 부분에서 감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풀이 과정 누락하지 않고 단계별로 풀이할 수 있도록 좀 대비까지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프린트물에서 변형되어 출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학교 프린트물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유사 변형까지도 좀 다룰 수 있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무래도 남학생들이랑 가방 구석에 좀 구겨 넣거나 잃어버리는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프린트 하나하나 다 챙겨서 올 수 있게끔 하고 또 중동중간의 변형 문제로 좀 세화시킬 수 있게 좀 대비까지 시키려고 합니다. 그럼 오답은 어떻게 관리하느냐? 당연히 오답은 개인별로 최소 2번 이상은 풀이해서 본인 걸로 만들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학생에게는 선생님들이 제작해서 내시는 그 신유형 문제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당황하지 않게끔 인근학교 대청중, 뭐 단대부중, 희문중 이런 학교의 기출 킬러까지도 다루면서 좀 킬러 대비 연습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럼 중동중 내신 대비 반은요, 4월 6일 월요일부터 시작을 하고요. 들어보시면서 중동중 수학 정말 만만치 않다라는 거 확실히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성실함만으로 승부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한 문제 실수도 허용하지 않게 좀 전략적으로 잘 대비시켜 보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